남자가 맞았다고요?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폭력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폭력이 남자라는 이유로 믿어지지 않을 때, 한 남자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손끝에서 시작된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증명해야만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지금부터 가해자가 된 피해자 윤지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지우는 대학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를 쳤다. 말수가 적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어려워했지만 기타를 잡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에게 무대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날도 봄 축제였다. 햇살은 눈부셨고 캠퍼스 잔디밭엔 학생들의 웃음이 넘쳐났다. 기타 줄을 조율하던 지우는 무대에 올라선 한 여자를 보았다. 흰 원피스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기타를 어깨에 메고 노래하던 그녀. 최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지우는 연주를 멈추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를 다시 듣는 기분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서연이 활짝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기타 잘 치시네요. 아까 Love is you 할 때 화음 맞춰주신 거죠? 지우는 얼굴이 붉어져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코드가 같길래. 역시 센스 있으시다. 그녀의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동아리방에서 같이 밤을 새워 연습했고 비 오는 날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은 늘 밝았다. 지훈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행복하자. 알겠지? 그녀의 말에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서연은 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졸업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 서연은 광고회사에, 지훈은 작은 IT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힘든 날에도 그녀는 늘 긍정적이었다. 오늘은 좀 버텨보자. 내일은 분명 더 나을 거야. 그 말은 지훈에게 언제나 위로였다. 3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다. 지훈은 눈을 떼지 못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서연이 속삭였다. 우리 평생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그때 지훈은 믿었다. 그녀의 말이, 그리고 그 순간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결혼 후 첫 새벽,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에서 서연이 말했다. 지훈아, 우리 진짜 잘 살자. 난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지훈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구나. 서연이 웃을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 모든 게 완벽했다. 결혼 6개월. 처음의 설렘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지훈아,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바보. 처음엔 그저 귀엽게 들렸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너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빨래도 못하지. 둘은 함께 웃었고 그날 하루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잦아졌다.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하나 깨면 봐봐. 내가 없으면 집 난리 나잖아. 쓰레기를 버리다 봉투를 잘못 묶으면 에휴, 진짜 손도 서툴러. 다음엔 내가 할게.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어느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있는 비웃음이 느껴졌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이 말했다. 그릇은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그냥 TV 봐. 괜찮아. 내가 할게. 됐어. 당신이 하면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끝이 날카로웠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세탁물 바구니 앞에서 옷을 개었다. 서연이 옆에 다가와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접는 사람 처음 봐. 옷이 숨 막히겠네. 그녀는 다시 옷을 펴서 깔끔히 접었다. 손끝은 섬세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지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나한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그 한마디에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예민하다는 말이 그의 입술을 봉했다. 그날 이후 그는 변명 대신 묵묵히 웃는 법을 배웠다. 밤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설거지 후 남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인가?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신혼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라며 부러워할 때 지우는 애써 웃었다. 그렇죠. 뭐 아직은요. 그의 웃음 뒤에는 작고 희미한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오늘은 좀 늦게 왔네. 연락도 없고 회의가 길었어. 미안. 회의 또 여자 직원들이랑 같이 있었겠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엔 묘한 색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또 오해를 살까봐.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천천히 침투하는 냉기였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한 눈빛, 굳은 입꼬리.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결혼 2년 차.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불편했다. 서연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잘 웃었고 외출할 땐 늘 밝았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웃음이 자주 칼날처럼 번쩍였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지훈아, 폰 좀 줘봐. 지훈은 무심코 내밀며 물었다. 왜? 그냥 궁금해서. 뭐 이상한 거 있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연락처, 메시지, 사진. 모든 걸 훑듯이 살피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폰을 돌려줬다. 그때까진 그저 귀여운 호기심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일은 매일 반복됐다. 아침엔 출근 전에 오늘 일정 뭐야? 점심엔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퇴근 무렵엔 이제 집에 오는 중이지? 그녀의 메시지는 마치 시간표처럼 정확했다. 지우는 처음엔 귀찮아도 답했다. 하지만 답이 조금만 늦으면 진동음이 멈추지 않았다. 어디야? 왜 답 안 해? 누구랑 있냐고? 전화는 연달아 걸려왔다. 회의 중에도 휴대폰은 조용할 틈이 없었다. 한 번은 상사가 말했다. 윤대리, 회의 집중 좀 하죠. 자꾸 전화 오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요. 그날 밤 그는 조심스레 말해봤다. 서연아, 너무 자주 연락하면 나도 일에 집중이 안 돼. 왜? 내가 남편 걱정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믿음이 안 가? 그럼 그런 짓을 안 하면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말 꺼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로 서연의 감시는 더 집요해졌다. 그녀는 잠깐만이라며 휴대폰을 들고 사라졌고 그가 씻고 나오면 앱 목록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삭제된 문자, 확인된 사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의 하루, 대화, 표정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너네 부인한테 전화 왔었어. 지우는 깜짝 놀라 물었다. 뭐? 서연이? 응. 나한테 직접.
지훈 지금 거기 있죠? 이러더라. 동료의 어조엔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 놀란 표정 봤을걸? 진짜 당황했어. 그날 이후 회사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쉬는 시간마다 아내에게 전화 받았다는 농담이 오갔다. 야, 너 오늘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회식 사진도 허락받고 찍자. 농담이었지만 지훈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다가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묻자 그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피곤하겠다. 근데 다음엔 전화 좀 빨리 받아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녀는 걱정이라 말했지만 그 말 안엔 이심이 있었다. 지우는 그 차이를 이제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감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잠든 서연 옆에서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진동 모드로 바꾼 채 화면을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그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저 하루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평범한 남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의심하는 순간마다 지우는 자신이 정말 의심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새벽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깜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 이렇게 숨막히는 거였나? 그날은 오랜만에 웃은 날이었다. 지우는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만나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각자 결혼 후 아이 이야기, 직장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야, 우리도 이제 어른 다 됐네. 예전엔 통금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애 때문에 집에 못 나가잖아. 모두 웃었다. 지훈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쓴맛이 섞여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자라며 흩어졌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다. 어디야? 왜 연락 안 해? 지금 누구랑 있어? 사진 보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다. 미안.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이제 가는 길이야. 답장은 바로 돌아왔다. 거짓말 하지 마. 지우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단순한 질투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볼에 뜨거운 충격이 스쳤다. 넌 진짜 개 같은 놈이야. 여자랑 있었지?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흔들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지훈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왜 거짓말해? 사진도 안 보내고 전화를 왜 안 받아?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아, 잠깐만. 오해야. 진짜 그냥 친구들이랑. 거짓말 하지 마. 그녀의 손이 다시 날아왔다. 턱이 돌아가며 빗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팔을 긁었고 살점이 살짝 벗겨졌다. 피가 맺혔다. 왜 이렇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 그녀는 바닥에 가방을 내던졌다. 화장품이 쏟아지고 유리병이 깨졌다. 바닥에 떨어진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였다. 그 향은 한때 그가 가장 좋아하던 냄새였다. 이젠 숨이 막히는 냄새가 되었다. 지우는 손을 들고 말했다. 그만해. 제발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진정을 하라고? 아니,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입 다물어. 그녀는 울면서도 눈빛은 서늘했다. 그의 셔츠 단추가 하나둘 뜯겼고 그녀의 손톱 자국이 팔과 목에 붉게 남았다.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왜냐면
반박하는 순간 더 큰 폭풍이 올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거실 한쪽에 부서진 유리 조각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피가 맺힌 팔을 닦았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날 이후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작은 실수에도 손찌검이 이어졌다. 컵을 떨어뜨리면 정신이 있냐? 청소기를 거꾸로 두면 넌 왜 이렇게 멍청해? 처음엔 고함이었고 그 다음엔 손찌검이었다. 뺨, 어깨, 팔. 멍이 자리 잡았다. 지우는 긴팔 셔츠를 입고 회사에 갔다. 여름이었지만 땀에 젖은 셔츠를 벗을 수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야, 왜 이렇게 덥게 입었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넘어졌어요. 그 말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울 앞에 섰다. 팔에 남은 자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믿고 싶었다. 그녀가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놓친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게 덜 아팠다. 하지만 점점 그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과 손끝이 자신을 조각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주워 담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다. 며칠째 지우는 긴팔 셔츠를 벗지 못했다. 팔꿈치 위로 퍼져 있는 자국은 아직 푸스름했고 거울 속 자신은 어딘가 낯설었다. 눈 밑은 검게 꺼졌고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주말 저녁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요즘 얼굴 좀 보여줘라. 목소리도 푹 죽어있네. 바빠서 그래요. 엄마. 서연이는 잘해? 싸운 건 아니지? 아니에요. 잘 지내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잘 지내요.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다. 며칠 뒤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서연은 이미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식탁 위엔 가지런히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손이 금손이네. 지훈아, 내가 복 받았다. 지훈은 말없이 밥만 삼켰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눈앞에서 서연은 미소를 유지한 채 젓가락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엔 아무 상처도 없었다. 깨끗하고 고운 손. 그 손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 혼자 할게요. 지훈이랑 얘기하세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간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지훈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너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어. 뭔가 얼굴이 좀... 괜찮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자가 그렇게 화를 내겠냐. 그 한마디는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꽂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화를 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화가 그의 뺨을 때린 손이었다는 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그저 웃었다. 엄마, 제가 좀 미숙해서 그래요. 다 제 탓이에요. 그래. 결혼은 다 그런 거야. 남자가 조금은 맞춰야지. 어머니의 말은 평범한 조언이었지만 지훈의 귓가엔 맞아야지라는 단어로 들렸다. 그날 밤 거실에 앉은 그는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화면 속 가족 예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무릎 위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엔 아직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혹시 내가 화나게 한 걸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의 자존감은 천천히 부서져 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고
이젠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서연이 왜 대답 안 해? 라고 소리칠 때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덜 아팠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웃음이 줄었다. 회의 시간에 실수를 하면 상사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산만해? 집에 문제 있어?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는 피곤한 게 아니었다. 그의 하루는 숨는 일이었다. 감정을 숨기고, 멍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하루. 그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공간은 작은 방 안의 요람, 그리고 딸 하린의 웃음이었다. 하린은 3살이었고 아빠의 얼굴만 보면 두 팔을 벌렸다. 아빠 업어줘. 그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게 녹았다. 그녀가 세상 전부였다. 지우는 하린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하린이는 아빠 보물이지? 응, 보물이야. 작은 아이의 손이 그의 볼을 만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시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이 아이 앞에서도 그를 몰아세웠다. 하린아, 봐. 아빠는 또 늦었잖아. 맨날 약속 안 지켜. 엄마, 아빠는 이랬잖아. 일 핑계 그만 대.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린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급히 아이를 안아달랬지만 서연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애 앞에서 날 무시해. 하린은 그 틈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싫어, 엄마 무서워.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제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구나. 그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하린의 잠든 얼굴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의 세상도 망가질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긴 건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지우는 거실 불을 끄고 하린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작은 아이의 귓가엔 인형이 꼭 껴안겨 있었다. 그녀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하린아, 아빠가 미안해. 그 말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다. 그는 너무 많은 걸 참고 있었고 그 참음이 이제는 아이의 세상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전에도 서연은 별것 아닌 일로 폭발했다. 왜 밥을 식게 놔둬? 내가 먹을 시간도 없냐? 지우는 차분히 말했다. 하린 먼저 먹이느라 늦었어. 금방 데워줄게. 핑계 대지 마. 다 내 탓이야. 너 같은 사람은.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하린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때 지우는 결심했다. 이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아이의 문제야.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하린이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작게 속삭였다. 아빠. 응. 왜? 엄마는 왜 자꾸 때려?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작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건 두려움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이 앞에서 비겁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하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무서워, 엄마 화낼 때. 너무 무서워. 지훈의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온몸이 무겁고 숨이 막혔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어깨가 떨렸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늦게 서연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우는 하린을 재우고 거실로 나갔다. 서연아, 조용히 해. 애 자고 있어. 애는 상관없어. 당신이 문제야.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립스틱, 휴대폰, 술병 뚜껑.
오늘은 또 뭐야? 여자랑 있었어? 아니야. 오늘은 야근했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빛 보면 알아. 또 숨기는 거 있잖아. 서연아, 제발 그만해. 애 자고 있다니까. 입 다물어. 그녀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지우는 그 손끝이 눈앞에 닿기 직전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애 앞에서 이러지 마. 순간 서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섞인 마치 낯선 사람이 된 듯한 눈이었다. 지훈, 너 지금 나한테 손댔어? 아니, 그냥 막은 거야. 널 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제 끝났어. 너, 다 끝났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할인이 놀라 깼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지우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 새벽, 지우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어둡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손목을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 붙잡았던 서연의 손목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내가 이제 뭘 한 거지?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항했다는 사실이 두렵고도 해방감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더는 안 참을 거야.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지우는 놀라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윤지훈 씨,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죠? 아내분께서 신고하셨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지훈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제가요? 순간 거실로 들어온 새벽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도 방 안에는 할인이 잠든 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존재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경찰의 말을 들었다. 지금 진술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온 한마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윤지훈 씨, 아내분이 폭행 신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들린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경찰관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문장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분이 폭행 신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지훈은 거의 속삭이듯 되물었다. 제가 맞았다고요?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어젯밤에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가 순간 어지러워졌다. 바닥이 기울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니요, 그건 오해예요. 전 일단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시죠. 현관 앞 아이 할인은 문틈 사이로 아빠를 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 눈동자를 보지 못했다. 그저 경찰에게 이끌려 현관을 나설 때 작게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아빠 어디가? 그 말에 발걸음이 멈출 뻔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곧 끝날 겁니다. 곧 끝날 겁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그날 밤 지훈에게는 세상이 끝처럼 들렸다. 조서가 작성되는 동안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볼펜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서류 위에 글씨가 삐뚤게 번졌다. 아내분 말씀으로는 평소에도 폭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폭언이라니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젯밤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의 손이 올라가고 자신이 그 손목을 잡았던 순간 전
그냥 막았어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이 앞이라서요. 제발 믿어주세요.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이런 사건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지우는 머리를 숙였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걸 느꼈다.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가정폭력 가해자 진술서. 그 단어가 그의 이름 위에 찍혀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가해자 내가? 그는 손등으로 눈을 눌렀다. 눈물이 아닌 숨이 새어나올까봐.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엔 서연의 담요가 아무렇게나 덮여 있었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그 문 너머엔 이제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손목에는 아직 경찰서에서 남은 차가운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리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거실 천장 구석의 작은 카메라. 하린이 4살 무렵 낙상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가정용 CCTV였다. 서연이 아이 돌보는 영상도 찍을 수 있겠네라며 허락했던 그 장치. 그 안에 혹시 어젯밤의 진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는 급히 노트북을 꺼냈다. 하얀 화면이 켜지고 CCTV 파일 목록이 떴다. 손가락이 떨렸다. 제발. 마우스를 움직여 날짜를 클릭했다. 화면 속 거실이 나타났다. 그는 숨을 죽였다.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세게 닫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조용히 해. 애 자고 있어. 입 다물어. 그리고 손이 올랐다. 지우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돌아가는 걸 보았다. 그는 그저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연달아 손을 휘둘렀다. 욕설이 이어지고 물건이 던져졌다. 바닥에 떨어진 인형이 굴러갔다. 그리고 구석에 할인이 있었다. 작은 몸으로 무릎을 끌어안고 귀를 막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굳었다. 이게 내가 살던 집이었나? 그는 마우스를 떨리는 손으로 멈췄다.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는 다음날 망설임 없이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님, 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내밀었다. 오태석 형사가 파일을 열었다. 그는 잠시 영상을 재생하다가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영상 속 서연은 지훈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가방을 던지고 벽에 물건을 내리쳤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고 그때 할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서워. 짧지만 분명한 아이의 목소리. 형사는 화면을 멈췄다. 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한참 후 형사가 입을 열었다.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의 무게가 풀리는 듯한 한마디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형사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신고 내용은 전부 뒤집힐 겁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믿어줬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할인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너 지킬게. 눈을 감는 순간 멀리서 들리는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삶을 구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아버지로 돌려놓았다. CCTV 영상은 모든 걸 바꿨다. 서연은 법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울며 변명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그녀에겐 접근금지 명령과 심리치료 명령이 내려졌다. 할인의 양육권은 지훈에게 돌아왔다. 그날 법원을 나오는 길에 지훈은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혼 후 1년. 지우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사 하는지는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우는 여전히 거울 앞에서 망설이지만 할인이 웃을 때면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든다. 할인이 그의 품에서 속삭였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그 한마디가 지훈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이유였다. 지훈은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남자에겐 더 무거운 단어일 수 있단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건 단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견뎠던 시간,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의 상처. 윤지우는 이제 말합니다. 남자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별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평범한 길을 걷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